스포츠 1타 강사 이영 해설위원과 함께 머니볼. 네, 이형의 머니볼 스포츠 소식 파보겠습니다. 스포티비 이형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KBO 리그 순위표부터 보면서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파보겠습니다. 자, NC의 순위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6위가 아니군요. 네, 드디어 5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주에 하나와 KT 상대로 3승 1패를 거두면서 최근 10경기 7승 3패 상승세를 타면서 5위로 드디어 올라왔고요. 지금 4위 두산과도 한 경기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만 잘 한다면 4위까지도 충분히 넘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SS 랜더스가 반경기 차로 추격을 하고 있고 KT 위즈의 기세가 최근에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KT 위즈가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KT 위즈 상대로 홈에서 1승 1패 2분 시리즈를 가져갔어요. 네, SS 랜더스와 KT 위즈 근소한 간격으로 앞서가는 5위 팀 NC 다이노스인데 무엇보다 지난주 어제 경기였죠. 그 시리즈의 중요한 경기를 우리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전은 KT에게 패했고 2차전은 비로 취소가 됐고 3차전에서 승리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8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강인권 감독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경기가 펼쳐졌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선발진의 문제가 좀 많았던 NC였는데 지난주 내내 선발진이 아주 잘 돌아갔어요. 선발진의 평균 득점이 1.80이었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김시훈 선수가 6이닝 동안 2실점하면서 승리 투수가 되어줬고요. 김시훈 선수의 호투를 바탕으로 해서 타선도 상당히 활발하게 터졌죠. 김희집 선수가 데뷔 첫 멀티 홈런 경기 터뜨리면서 NC로 이적 후에 가장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 밖에도 1번부터 5번 타순 가운데 4명이 멀티 히트를 때려냈고 박민우 선수도 3안타 3타점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가을 경쟁 순위 다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이 시리즈만큼의 인상적인 결과물을 만들었던 NC 다이노스였습니다. 주중 3연전에서 하나와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그때 류현진 선수와도 선발 매치업에서 승리 거두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신민혁 선수도 상당히 잘 던졌고 카스타노, 하트 모두 외국인 선수 2명도 14이닝 1실점을 합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지난주처럼 선발진이 잘 돌아간다면 이번 주도 좋은 성적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KBO 리그 순위표를 보여드리면서 NC가 한 단계 상승했네 하시면서도 맨 위에 기아가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마침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주 3연전 바로 기아 타이거즈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아가 현재 6연승 중이고 그 6연승을 포함해서 후반기 지금 9승 2패의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특히나 NC 상대로 올 시즌에 기아가 8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한 번의 승리만 허락했군요.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도 한 번의 시리즈가 있었는데 2승 1패로 기아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고 창원에서는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아에게 꼭 설역전이 필요하고요. 기아와의 시리즈를 잘 넘기고 나면은 롯데와의 홈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시리즈도 뭐 낙동강과 비해서는 항상 NC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아와의 시리즈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상대로 그때 연패에 빠지면서 그 선두 다툼에서 중위권 밑으로 떨어지는 빌미가 되지 않았나 그 기억이 있는데 말씀대로 올 시즌 기아 상대 전적 정말 열세입니다. 1승 8패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내일 다니엘 카스타노와 양현종의 선발 맞대결이 예고돼 있는데 카스타노가 요즘 퐁당퐁당 투구 내고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한화의 경기에서는 8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이제는 퐁당퐁당 말고 그 기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투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출발을 잘 끊어줘야겠고 기아 상대로 한 경기 소화했습니다만 7이닝 3실점 2자책점으로 그나마 호투한 바가 있으니까 내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떤 변수로 NC 포함해서 10개 구단에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즌 전반기에 피치 클락이 있었고 이번에 후반기 들어와서는 피치컴이 이미 좀 도입이 됐죠. 그렇습니다. 7월 15일에 피치컴이 10개 구단에 배포가 됐고요. 뭐 모든 구단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포수와 투수들이 상의하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1년에 마이너리그에 처음 도입이 됐고 메이저리그에서는 2022년에 도입이 됐는데 사실 이게 뭐 경기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됐다기보다는 2017년에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휴스턴이 우승을 할 때 사인 훔치기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 내야 라인에서. 그렇습니다. 그 수신호를 이제 2루 주자가 읽으면서
그 사인을 타자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그런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수신호 대신에 피치컴을 도입을 했고 그게 또 경기 시간을 빠르게 가져가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메이저리그에서는 지금 아주 애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KBO 리그에서도 피치클락을 도입하고 피치컴을 도입을 했는데 피치클락 전에 원래 피치컴이 도입이 됐어야 됐거든요. 순서가 그게 더 먼저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치컴을 활용을 하면서 경기 시간이 단축이 돼야 투수들도 인터벌을 짧게 가져가고 피치클락 안에서 공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순서가 바뀐 듯 하지만 이제 점점 KBO도 그런 쪽으로 맞춰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6일에 웨스 벤자민 KT 투수가 가장 먼저 피치컴을 사용을 했고 17일에 바리아 쿠에바스 그리고 양현종 선수가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일에는 두산의 곽빈 선수가 또 활용을 했고요. 양현종 선수와 곽빈 선수 모두 투구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들 전부 다 활용을 했잖아요. 지금 그 피치클락의 언어가 한국어도 들을 수 있고요. 영어도 들을 수 있고 스페니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녹음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국적 불문하고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투수도 피치컴을 활용을 하거든요. 뭐 포수가 원래 사인을 내고 투수가 던지는데 투수가 직접 포수에게 이 공을 던지고 싶다라고 피치컴을 활용해서 사인을 주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국내 투수들이 그런 쪽으로 더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내야수들도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포수, 투수, 내야수가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내야수는 포수의 사인을 듣고 수비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야수도 굳이 포수의 사인을 확인하지 않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종 선택했을 때 그라운드볼을 유도할 것이다라는 걸 알면은 수비가 먼저 움직이게 또 편함이 뒤따를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 공이 땅볼을 유도하고 땅볼이 어느 쪽으로 올 것이다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장비 도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KBO리가 올 시즌 들어 정말 엄청난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선수들에게 그리고 팀에게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겠네요. 좀 급진적인 변화라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경기 시간 단축이 가장 큰 과제였다 보니까 그 첫걸음을 이렇게 내딛게 된 후반기의 KBO 리그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 관련 소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저희가 그 너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조회수가 좋긴 한데 이게 참 또 너무 좋게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게 계속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일단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코치진 선임한다고 해외에 나갔던 소식 저희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 선수들 만나고 있더라고요. 15일에 유럽에 출국을 해서 코치진을 선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치진 면접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고 있죠. 19일에 손흥민 선수와 런던에서 1시간 정도 독대를 했다고 하고 20일에는 김민재 선수 그리고 21일에는 이재성 선수를 만나고 세르비아로 넘어가서 황인범, 서령우 선수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는 7월 말에 한국에 옵니다. 그 친선 경기가 있죠. 이제 투어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한국에 오거든요. 그럼 왜 갔냐라는 건가? 사실은 굳이 유럽으로 가서 만날 이유가 있었나라는 좀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즌 진행 중인 거는 K리그잖아요. 그렇습니다. K리그에 좀 더 보면서 선수들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유럽으로 간 거에 대해서 축구 팬들은 이게 도피성 출국이 아니었냐라는 추측까지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오늘 따끈한 뉴스가 전해진 게 KFA 대한축구협회가 이 홍 감독 선임에 있어서 그 해명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실은 해명글을 쭉 읽어봤는데 전혀 뭐 해명이 안 되는 그런 글이었고요. 기름 또 부었습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놨는데 홍명보 감독은 국내 감독이기 때문에 이제 전력 강화위원회 위원장들이 전부 다 이제 국내 감독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굳이 뭐 면접도 제대로 안 보고 PPT나 그런 거를 굳이 요구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해명이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 우리는 특혜를 줬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특혜 논란에 대한 반박 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홍명보 감독이 가장 많은 추천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또 이임생 기술이사가 나와서 얘기한 거와 배치되는 얘기거든요. 이임생 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추진해서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서로 어떻게 해명을 하려다 보니까 말이 안 맞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가 감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상 초유일이라면서요? 축구협회 감사는. 사실 그전에는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가만히 놔뒀는데 지금 축구협회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이나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받는 국민의 세금성 지급을 받는 그 기관이거든요. 게다가 문체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체부에서 감사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축구협회에서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하면서 월드컵 이제 피파의 정치 중립성 위반에 위배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월드컵 못 나가도 괜찮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축구 팬들은 월드컵 못 나가면 뭐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이제 축구협회가 좀 더 개선이 되길 바라는 거고 사실 월드컵 못 나가면 가장 아쉬운 거는 역시 축구인들이죠. 그럼요. 이거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귀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이 조만간 귀국을 해서 취임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홍명보 감독의 여론이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정몽규 회장도 사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문체부에서 사연임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임기를 꽉 채우기보다는 이제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하지 말아야 결국에는 여론도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변화도 중요한 것이고 좀 구조적인 변화까지 팬들은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켜보겠고 제가 조금 속도를 내는 것이 파리 올림픽 끝나고 이제 이영 위원 뵙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리 올림픽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차는 7시간 간격이고요. 지금 선수들이 다 가서 이제 적응 훈련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2일에 배드민턴, 사격, 복싱 선수들을 시작으로 20일에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입성을 했고요. 세계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206개국에서 10,000명이 넘는 선수단이 참가를 했고 이번에 그 1,500명이 참가를 하는데 정확하게 5,250명 남녀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역대 최초로 남녀 성비 1대1을 맞춘 올림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정식 종목으로 도입된 종목이 브레이킹 댄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서핑, 스포츠 클라이밍이 들어갔고 제외 종목은 야구와 소프트볼,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아쉽게 됐죠. 그리고 가라테와 남녀 50kg 남자 50kg 경보가 또 제외가 됐어요. 야구가 특히 남자유가 빠졌고 그리고 축구는 40년 만에 또 올림픽 진출 좌절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달을 따내는 데 있어서는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구기 종목들이 많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올림픽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축구 쪽은 또 9년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을 했었는데 이번에 10회 연속 진출에 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 규모도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최저 선수단이 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머릿수가 있는 종목에서 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줄고 뭐 성비도 약간 1대1로 맞춰지는 그런 경우가 된 파리 올림픽인데 새로 도입된 종목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킹 댄스가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웅렬 선수 활동명이 홍텐인데 이 선수가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은메달을 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메달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승 후보들 가운데 한국계 선수들이 많습니다. 비보이의 필립 킴이라는 분은 이제 캐나다 선수인데 이미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비보이고요. 비걸로 써니 최라는 분이 있는데 1988년 나이가 비걸치고는 꽤 많은데 이분은 또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을 나온 수재인데 또 출전을 하게 됐더라고요.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레슬링, 유도, 태권도 이런 종목들이 사실 효자 종목이었는데 요즘 그 흐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양궁은 아직도 강세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펜싱 이런 종목들이 강세고 아시안 게임에서는 또 수영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수영 메달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드민턴도 안세영 선수 필두로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죠. 맞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단식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혼합 복식과 남자 복식에서도 지금 메달에 도전을
예견을 하고 있거든요. 예. 배드민턴도 메달을 아주 잘 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주말이 되면 이제 파리올림픽 여러분 시청하실 텐데 이영 해설위원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림픽 끝나고 8월 중순에 만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뉴스파다가 파리올림픽 기간 쉬어가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희가 희영 동자에게 약 3주 이후의 결과를 미리 물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종 순위 몇 위로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정광선 이제 선수 단장은 15위를 예상을 했는데 15위요? 네. 아무래도 도쿄올림픽에서 16위에 그쳤거든요. 예. 그 전에 2000년대 모두 10위 안에 들었었는데 뭐 오랜만에 이제 10위 안에 드는 성적 거뒀으면 좋겠고요. 사실 올림픽에 메달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림픽에 출전해서 경쟁을 펼치는 모든 선수들이 정말 뛰어난 훌륭한 선수들이니까요. 예. 메달에 상관없이 많이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 파리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 선전을 기대하면서 이영 해설위원과 월요일 뉴스바다 지역 소식연구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